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이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허리 통증은 사실 이제 서서 걷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에게는 정말 숙명처럼 피해갈 수 없는 통증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허리 쪽에 하중이 갈 수밖에 없어서 네. 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두 질환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는데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이제 허리 뒤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허리 뒤쪽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신경 자체가 이제 허리 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허리는 이제 점점 안 아파지시다가 이제 엉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허리 엉치는 안 아프고 종아리만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까지만 왔을 때 이제 이미 허리랑 디스크랑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저희한테 이제 몸이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되시더라도 이제 근처 병원에 가셔서 신경 검사를 할 수 있는 MRI 검사 같은 걸 해보셔야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 시기를 이제 놓쳐버리시고 병이 더 진행되시게 되시면은 신경이 더 눌리면서 병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 변성이 더 심해지시게 되면은 뭐 다리 쪽에 가는 힘이 빠지시면서 뭐 까치발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한쪽 다리가 얇아진다던가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비수술적 치료는 좀 힘드시고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바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이렇게 수술을 하신 후에도 어느 정도 신경 변성이 남으셔가지고 후에도 후유증이나 이런 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이제 조기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허리가 아프다가 허리는 또 괜찮고 다리 쪽이 저려서 또 좀 괜찮네라고 말씀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까치발도 안 되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이 정도가 되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도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조기에 치료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허리에서 출발해서 통증이 이제 다리, 뭐 최종적으로는 발가락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진행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네.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척추뼈랑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데 얘네가 하는 역할은 이제 저희 몸의 하중을 받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놈들인데 그 겉에는 굉장히 질긴 섬유륜이라는 걸로 쌓여져 있고 안쪽에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액이라고 물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제 안쪽에 있는 수액에 있는 물 성분이 좀 빠지면서 이제 디스크가 딱딱해지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디스크 초기 증상이고요. 이때만 하면 이제 허리만 좀 불편하신데 이게 더 진행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수액 자체가 겉에 있는 섬유륜을 이제 찢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디스크 탈출증이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자체를 누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뭐 땡기고 저리고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스크가 초기 어느 정도 튀어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 모양이나 뭐 터져 나온 정도, 요 정도에 따라서 이건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한번 검사를 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진행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좀 병원에 찾아가는 게 일단 더욱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허리 질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안전한 치료 과정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 한 10명 중에 8, 9분 정도는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하십니다. 근데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그리고 제일 비수술적 치료의 이제 상위 개념인 이제 시술인 뭐 풍선 확장술 같은 게 있는데 네.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되시기 때문에 뭐 너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 안 오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고, 근데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시는 한두 명 계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허리 쪽에 나사못을 넣는 허리 척추 유압술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이제 눌려져 있는 신경 자체만 터주는 이제 간단한 수술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수술에는 조금 반응이 없고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싶을 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색인대 제거술 이름도 좀 어렵거든요.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네. 이제 허리 뒤쪽에 이제 저희 척추를 잡아주는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제 황색인대가 이렇게 굳은 살처럼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신경관 자체를 꽉 누르게 되고 이게 신경이 누르면서 이제 신경이 부으면서 허리랑 다리가 아프실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의 MRI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MRI 사진인데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척추체고요. 뒤쪽에 이제 신경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작고 솜털만한 건데 이게 굳은살처럼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꽉 누르게 되면은 사람이 잘 걷지 못할 수도 있고 허리 엉치 다리 쪽으로 저릴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부분만 다른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 그 부분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눌리던 부분이 하얗게 펴지면서 신경이 잘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네. 수술장 안에서 보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란색, 얘가 황색인대가 노란색이라서 황색인대가 불리는 건데 얘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던 게 잘 네. 제거되면은 신경은 이제 되게 진주색으로 예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잘 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황색인대 제거술입니다. 네, 그래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이제 눌러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의 원인인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황색인대가 어떤 부위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앞쪽에 척추체가 있고 뒤에 신경 다발들이 있는데 이 뒤에서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게 황색인대입니다. 네. 정상적인 황색인대는 굉장히 얄쌍하고 탄력 있는 구조물인데 많이 쓰다 보면 굳은 살처럼 두꺼워져서 저렇게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허리랑 다리 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병변이 된 부위를 저희가 제거해 주는 게 황색인대 제거술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뒤에 인대를 다 제거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전체 저희가 인대를 제거하는 거 아니고 보시다시피 병변이 된 부위만 딱 제거해 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에는 이제 황색인대가 신경을 꽉 눌렀던 게 고기 부위를 제거해 주니까 신경이 펴지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색인대 제거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꺼워져서 조금 불필요하게 신경을 누르는 부분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거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나눠보고 있고요. 이종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질병 아닌 고질병,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증상들 살펴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아직 병원에 좀 가보진 않았다 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과 수술 중간 단계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황색인대 제거술만이 갖고 있는 특징,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황색인대 제거술의 특징 한번 말씀드려보면 계속 이제 간단한 수술이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간단하냐면 먼저 이제
보통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허리 밑으로만 마취하는 부분 마취로 가능하십니다. 네. 보통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병원은 이제 전신 마취만 하는 병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분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게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가 거의 나지 않아서 수혈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작은 부위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절 수술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척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수술하고 나서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고 시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시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생각해 보실 만한 분들을 설명드려 보면은 먼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여러 번 치료를 했는데 이제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한 시술에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자체가 큰 수술도 있는데 큰 수술을 받기 좀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나사못이나 인공뼈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 네.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작게 하면서 뒤쪽에 근육을 최대한 살린 채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려주는 이유는 후에 이제 운동을 잘 해주시면은 이게 재발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운동의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의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서 큰 수술 받기 힘드신 분들 같은 분들에게 적용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좋을 만한 그리고 치료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시술과 수술 중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면 좀 지금 상태가 좀 좋아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먼저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70대 아버님께서 이런 사연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재발했는데 더 이상 수술은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당연히 수술을 또 하는 건 너무 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지내시다가 후에 이제 재발을 하셔서 네. 이제 또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유압술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 분절에서 이제 재발은 안 일어나는데 그 위에 이게 허리가 원래 5분절 이렇게 움직이던 건데 한 분절을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아래 분절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위에 분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한 5년 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에 분절까지 이제 나사못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은 그냥 뭐 황색인대 제거술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풍선 확장술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네. 너무 이제 수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검사 맡아보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술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셔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수술이 아닌 방법도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꼬리뼈 위쪽이 아프고 허리를 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전화를 주셨고요. 일단 좀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네.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셨는데 뭐 이상이 없으신 분도 꽤 계세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꼬리뼈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좀 많이 휘어져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래 앉아 계시면 그쪽 부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보통 병원을 가시면은 뭐 그냥 뭐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말고 그쪽 부위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놔드리면은 맞고 나서 바로 좋아지시거든요. 오. 아마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신데 한번 네. 뭐 이런 치료도 있으니까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프면 오래 참는 게 가장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참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시청자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엄지발가락 감각이 둔하고 허벅지가 아픈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각이 둔한 거 조금 안 좋은 신호 아닐까 싶어요. 예,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병이 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허리 원인이 아니고 말초신경적 원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유병률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발가락이랑 이제 허벅지 쪽으로 안 좋은 경우에는 허리가 훨씬 더 높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벌써 감각이 떨어지면은 신경 변성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하셔야 되시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이제 감각만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회복이 되시는 거고 더 진행되면 이제 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맡아보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시기 늦추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3년생 71요. 네, 71세시고요. 예.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들을 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아유,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요, 네. 허리가 걸어도 아프고 화장실에 앉아도 볼 때도 아프고 네. 그냥 엎드려서 밥을 그냥 조금 먹을 정도 외에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네. 허리 아이, 네. 허리가 너무 아리고 가만히 누워서도 그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뭐 선생님께서 4번, 5번 신경을 5번이 물렁비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프다며 시술을 했거든요. 네. 시술을 작년 8월 달에 시술을 했었는데 괜찮아졌는데 와서 조금 엎드려 집안 일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엎드려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김장을 또 하고 이러고 나면 또 그 자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또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주사 맞고 괜찮아요. 또 일을 앉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면은 또 아프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3번이나 가가지고 약을 먹고 지금 있는 중이거든요. 그 시술이란 거는 받으시고 얼마나 괜찮으셨었나요? 시술은
선생님은 자기가 하는 선에서는 다 깨끗이 말끔히 끝났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라.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쪼그려 앉아갖고 한 날 정도 뭐 일요일 밭을 기물맨다든가 네. 혹시 뭐 다리 쪽은 괜찮으신가요? 다리는 뭐 그 다리는 허리 때문에 괜찮으시고. 허리 때문에 아프고라는 거는 없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쪽에 이제 협착증인지 디스크증인지 뭐 진단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도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계속 있으신 상태신데 보통은 이제 허리 쪽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술 받으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거는 아마 허리 쪽에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뒤쪽에 신경만 터주는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거 수술하셔도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근처 병원에 가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목소리만 들어도 좀 많이 네, 힘드신 많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척추 유압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홍색인대 제거술을 시도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저는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말씀드릴까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5. 85세시고요. 네. 네. 자,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가장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상세하게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53년 전에 네. 그 슬립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받을 당시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오고 생리도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완전 마비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즉시 그러니까 한 열흘 보름 그때 이제 완전히 다 돌아왔어요. 마비된 게 신경. 그래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수영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29살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이게 측만증이 생겨가지고 30도가 기울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10도, 15도 이러다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거는 네. 수술한 자리에 그 척추 몇 개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휘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그 유압술 같은 건 안 된다 그러세요, 스승님이.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거가 망가지니까 운동으로 이 인대를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측만되는 거 앞으로 되는 거 이거를 좀 늦추게끔 운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방사통은 없어요. 네. 허리만 그런데 아프시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었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에 그 허벅지요. 무릎 네. 위에서 사타구니. 근데 사타구니에 처음에는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찌르르 하더니요. 이제는 그 허벅지 거기가 너무 아파서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으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 안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누워서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그런 주사 있죠? 왜 그 통증 없애는 네, 마취. 네, 네. 거기도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리고 MRI도 찍고 뭐 다 해봤는데 이게 휘어서 아픈 거라고. 그 신경 쪽에 이상이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잘 지내시다가 이제 그 부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후만병이라고 이제 척추 앞으로 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거에 때문에 이제 허리만 아프신 상황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압술은 뭐 다른 그 교수님도 힘드시다고 한 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변형이 있으신 분들 유압술을 받으시려면은
꼬리뼈부터 이제 굉장히 높은 척추체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도 크고 뼈가 약하시면 이제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유압술 받는 건 안 맞으실 것 같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허리가 아픈데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제 유압술이나 이런 걸 못 하는 경우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수술적 치료 받으시면서 통증을 예. 가라앉힌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운동도 효과적이시고 그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 가라앉혀지는 주사 치료라는 걸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쪽 근육이 약하신 상태고 인대도 약하기 때문에 인대 강화 주사라고 있어요. 네. 그런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은 뒤에서 잡아주는 인대 자체가 강해지면서 유압술 안 받으셔도 허리 통증이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치료도 한번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민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좀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우셔서 다시 허리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허리 통증에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 나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는 71세 남성분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나요? 네, 예. 70세 남성분이셨고 오른쪽 다리 저림이랑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뭐 잠깐 효과가 있다 말으셨고 그래서 안 돼서 신경 성형수까지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척추체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하얀색 이제 신경 길인데 지금 신경길 자체가 잘 내려오다가 3번, 4번 사이에서 이제 꽉 눌리고 계십니다. 근데 눌린 것 자체가 이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지금 신경이 눌렸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기 위한 저희 수술을 제가 해드렸고 네. 수술 후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오. 전에는 이제 3번, 4번 쪽에 꽉 눌려서 이제 신경이 눌렸던 게 뒤쪽 부분의 황색인대 자체를 제거해 주니까 길이 잘 열리고 신경도 잘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 같은 경우도 수술 받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잘 걸어 다녔던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1세 남성분이셨고요. 지금 치료 전과 후가 조금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9세 여성분이셨고요. 나사목 고정술을 권유를 받으셨네요. 예, 이분 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로 오셨고요. 이제 MRI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3번부터 꼬리뼈까지 이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이엘로그램이라고 해서 신경 길만 볼 수 있는 건데 중간중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두 마디가 예, 아니네요. 여러 마디가 지금 안 좋으신 상태였고 네. 한 마디는 너무 안 좋으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제 4분절 이상 수술해야 돼서 나사목 10개 이상을 고정술을 권유받았던 분이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단 황색인대 제거술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한 분절은 너무 안 좋아서 한 분절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압술을 진행했고 위에 있던 이제 2번, 3번, 3번, 4번 사이 같은 경우에 뒤에 꽉 눌리고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해주고 네. 5번, 6번 사이도 안 좋아서 여기도 황색인대만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에처럼 이제 신경이 꽉 눌렸던 부분이 뒤에 부분이 잘 터지면서 신경길이 뭐 고속도로처럼 쫙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 같은 경우도 수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을 진행하지만 최대한 또 이제 수술을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황색인대 제거술과 또 척추 유압술이 동시에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2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오래 걷기가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엉치다리 통증 저림 증상이 제일 심하셨는데 점점점 더 진행되시니까
오래 걷기가 힘드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수차례 주사 치료만 받으셨는데 이제 주사 치료라는 게 사실 한 번 받으시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좋으세요. 이제 어쩔 수 네. 없이 그쪽에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으신데 그 후에 계속 안 좋아지시다가 최근에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셔서 결국에 저희 병원 오셨고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MRI 찍은 걸 보시게 되면 이제 4번, 5번 쪽에 협착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좁아져 있으면 사실은 뭐 비수술적 치료로는 좀 효과를 받기는 힘들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 사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심하게 눌렸던 황색인대 자체를 저희가 다 제거를 해줘서 네. 뒤쪽으로 확 이제 넓어졌고 환자분도 요 한 번 전 수술하고 나서도 걷는 게 훨씬 편해지시고 훨씬 이제 다리 쪽 저리고 이런 증상도 사라지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술하실 때 이제 아래쪽 하반신 맞춤만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황색인대 제거가 되고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바로 좀 나아진 게 느껴지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아침에 수술을 하면은 저녁부터는 이제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다리가 훨씬 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걸어 보면은 훨씬 더 걷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5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역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도 75세 남성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60대 후반이랑 70대가 제일 많으세요. 이때 네. 협착증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많으셨던 거고 이분도 여러 분절이 심하게 상태로 오셨고 이렇게 여러 분절이 심하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얘기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신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2번부터 꼬리뼈까지 다 협착이 심하신 상태셨고 근데 제일 심한 게 2번부터 5번 사이에서 세 분절이 안 좋으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목 고정술을 받기가 두려워서 저희한테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눌리고 있던 부분 세 분절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터줬고 터진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에 눌렸던 신경 자체가 잘 펴지면서 좋아졌던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가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사진상으로, MRI 사진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질병 아닌 고질병,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먼저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이셨고요. 예.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셨네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고 양쪽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고관절이 다치신 경험이 있으셔서 허리 불균형 있으셔서 점점점 나빠지셨던 거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네. 다리 쪽이나 이런 게 다치신 분들이 나중에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3번,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심하게 있으셨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두 분절을 수술해야 되니까 3번, 4번, 5번에 나사못을 박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받게 되면 양쪽으로 들어가서 6개거든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절 이렇게 황색인대 두껍게 눌린 부분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줬는데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눌렸던 부위가 잘 펴지면서 신경이 잘 펴졌고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마비됐던 감각도 돌아오시고 걷는 것도 훨씬 더 편해졌던 좋은 잘 치료된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68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고 황색인대 제거술로 좀 많이 증상이 완화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시술과 수술 중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여러 사례를 보시면서 나도 좀 이런 시술 방법이 적합할지, 이런 수술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요. 65세시고요. 지금 네.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RI를 안녕하세요. 찍어보니까, 네, MRI를 찍으니까 네. 4번, 5번에 협착증기가 있고 디스크기가 조금 있다고 네. 그래가 시술을 했거든요. 작년 2월 달에. 네, 예, 시술하고 나서 엉치가 너무 아파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시술 그거 하고 나서는 좀 괜찮더만 시술하는 과정에 시술이 잘못돼가지고 약물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래가 내가 좀 절도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허리 통증은 없어졌는데 엄지 발가락 밑에 뭐가 붙은 것처럼 느낌이 딱 오더만은 건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엄지 발가락 쪽에 신경이 땡기면서 오른쪽 엉치 쪽에 이쪽 쪽으로 자꾸 땡기거든요. 네, 그래가 양산대 병원에서 1년 정도 신경이완 되는 약을 다 먹었는데 먹을 때는 괜찮고 안 먹으면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그것도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또 수치료 쪽으로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될지 몰랐어. 네. 그 지금 증상이 시술 전에 있으셨던 증상이랑 뭐 변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시술 전에 있던 증상이랑 뭐 비슷하신가요? 아니 시술 전에는 엉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시술했는데 아직까지 엉치도 완전히 안 났고 네. 시술 안 했을 때보다 시술하고 난 뒤가 더 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안 좋으실까요? 시술하기 전에는 엉치 쪽만 아팠지 지금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엄지 발가락 밑에 뭔가 자꾸 밟히는 것처럼 신경이 오른쪽에서 엉치 쪽으로 당기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시술 후에 MRI를 네. 다시 찍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MRI를 다시 찍어가지고 양산대 가니까 그 사진상으로 볼 때는 협착증과 디스크 사진상으로는 이거는 시술을 할 단계가 아닌데 시술을 했다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4번, 5번 쪽에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있으셨는데 뭐 수술할 정도로 심하시지 않아서 시술을 먼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시술을 받으셨는데 시술 후에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엉치 아픈 거 이런 거 같은 시술 전과 동일하게 남으신 거 보시면은 괜찮아졌다 다시 있으신 거 보시면은 엉치 아픈 거나 이런 거는 이제 협착증 증상이 동반돼서 이렇게 나타났던 증상이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발가락 쪽으로 이제 감각이나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다고 한 거는 이게 저희가 말초신경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혈관 같은 경우 이제 다리 쪽 같은 경우에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신경이랑 상관없이 그쪽 부분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서 그쪽 부분에 혈관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상담 도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도 그렇고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좀 아주 흔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랑 협착증이 다른 병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스크가 안 좋아지면은 뒤쪽에 있는
관절이나 인대 자체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음. 두꺼워지면서 특히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왔던 경우도 하나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사 분리 치료에도 호전이 없었다고요. 예. 이분이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7, 8개월부터 왼쪽 다리가 당기셨었고 이제 주사 치료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리에 힘 풀리는 증상이 지속돼서 사진 찍어봤는데 이제 3번, 4번이랑 4번, 5번 쪽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디스크까지 튀어나와 있었고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예. 얘가 기능을 못하니까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 자체가 일을 많이 해주다 보면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졌고 예. 밑에는 이제 황색 인대가 두꺼워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시행했고 이제 디스크는 황색인대 제거술이 황색인대 제거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면은 앞쪽에 디스크가 터진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추가적으로만 제거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디스크 제거하는데 뭐 한 5분 정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주면은 네. 디스크까지 같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쪽 수술 전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앞쪽을 누르고 있고 뒤에 황색인대 누르고 있었는데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제거해주고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까지 열어줘서 신경 자체가 잘 내려가게 이렇게 해결해줬던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동시에 또 디스크까지 제거를 하면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다 보니까요. 70대 분들도 많으시고 60대, 50대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허리 때문에 고민인 게 사실이라는 실감이 좀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사례도 젊으시잖아요. 62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네. 예. 이번엔 이제 좀 젊은 62세 남성분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나 양쪽 다리 저림이 있으셨습니다. 다리에 그러시다가 다리에 마비가 오는 느낌이 있으셔서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시술 후에 좀 좋으셨다 이분도 이제 또 다시 증상을 재발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4번, 5번 쪽에 이제 뒤에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이 좀 심하게 있으신 상태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좁아지시면 시술로서는 좀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뼈 쪽에서 저희가 풍선이 들어가서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이제 카테터가 자체가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술로서는 좀 해결하기 힘든 상태셔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테터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던 이 신경관 자체의 뒤쪽의 황색인대를 제거해줘서 수술 후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확 터지면서 이제 신경길이 확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도 다리 저리고 아팠던 것도 좋아지시고 걸음도 훨씬 편해졌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각에 이상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6세 남성분이고요.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네요. 네, 이번엔 76세 남성분이셨는데 10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밑에 분절에 이제 유압수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압수를 받으시면 고분절에서는 이제 재발은 나타나진 않는데 5분절이 움직이던 게 한 분절이 막히니 이제 고정되니까 이제 잘 지내시다가 위에 분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진에 찍어 보니까 위협 분절에 협착증이 또 생기셨고 이게 위협 분절까지 나사못을 받기는 좀 아까워서 여기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로 저희가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뒤쪽에 황색인대 이렇게 눌렸던 부분을 저희가 이게 수술 후에 다 제거를 해서 네. 신경기 자체가 잘 열려서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졌던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들어와서 전화 하나 연결 하나 해보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건강 상담 전화는 생방송 도중에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빠르게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10여 년 전에 협착이 있어가지고, 6번인가, 그걸 시술해서 의료 시멘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네. 괜찮았는데, 네. 지금 한 1년 전서부터 또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요. 여기 다리, 오금쟁이 쪽이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저앉고 그런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허리 쪽으로 검사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고요. 한 네. 10년 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고 약물 치료는 한번 했어요. 허리 아프다고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 있으셨던 거죠. 협착증이나 이런 건 아니시고, 이 시멘트를 넣는다는 거는 저희가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에 그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 그 골절된 부위에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넣어서 해결해 주는 건데, 요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잘 지내시다. 요거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받으셨을 텐데, 요거랑 별개로 잘 지내시다가 다리 쪽에 증상이 시작됐다는 거는 이렇게 좀 허리가 골절이 있으시고 약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협착증이나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된 증상이 다리 오금 쪽 저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골절이랑 상관없이 허리 쪽에 협착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맡아보시고 뭐 수술은 아니고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시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 가서 한번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협착과 관련된 치료와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치료를 좀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상 자체가 심해지기 전에 이제 신경 변성이 오기 전에 조기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가 꼭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 가서 상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고 또 큰 수술이다 보니까요.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는 한 곳의 의견만 좀 들어보지 마시고 좀 한 여러 곳에 가보셔서 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